이 나라도 침체라.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미국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ADP 민간 고용 지수입니다. 17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17만 7천 명 이렇게 봐서는 이게 많이 늘어났는지 적게 늘어났는지 확실히 구분이 가지 않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추세선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지난 6월에 49만 7천 명까지 늘어났던 것이 7월에는요 31만 2천 명, 그리고 8월에는 17만 7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훨씬 많이 내려갔어요. 월가에 예측한 것은 적어도 20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20만 명도 안 되고 17만 7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에 31만 2천 명에 비하면 뭐 절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고용이 떨어진다. 이것은 여러분 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침체의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6월에 49만 7천 명에서 두 달 사이에 17만 7천 명까지 떨어졌으니까 야 이거 봐라. 뭔가 충격의 신호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이해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2021년 12월에 80만 7천 명이 늘어났다가 2022년 1월에 30만 1,000명까지 줄어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ADP 민간 부분의 고용뿐만 아니잖아요. 이게 미국 노동부에 또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7월에 이게 882만 7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1010만 3천 명까지 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월에 982만 4천 명, 6월에 958만 2천 명, 그리고 7월에는 급기야 882만 7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벌써 두 가지 지표가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에 이상이 생겼다. 쉽게 말하면 침체의 어떤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고용시장이 활활 타올랐는데 이게 식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식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를 보고 9월이든 11월이든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연속 데이터가 나쁨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의 금리도 동결, 11월의 금리도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요, 이 두 가지 고용지표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기가 나빠지는 지표는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입니다. 예, 경제 성장률 2분기가 지난번 속보치를 발표할 때는 2.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속보치가. 잠정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2.1%로 0.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 1월에는요. 이게 1.2%가 속보치였다면 이게 잠정치는 2%까지 올라가더니요. 확정치는 또 2%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속보치가 2.4%인데 잠정치가 2.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확정치가 얼마나 줄어들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침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도요. 8월에 106.1을 기록했습니다. 7월에 117인데 무려 말입니다. 예, 10.9%포인트가 10.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급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운, 진짜 무서운 게 온다. 그 말이 사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보는 것은요. 예. 금리 자체가 말입니다. 금리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거든요. 2년물 국채금리가 8월 22일에 5.048까지 5%를 넘어서더니요.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30일에 4.88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결국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2년물 금리가 미리 떨어주는 거예요. 11월 달에도 안 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요. 이제 말입니다. 분위기상은요. 시장 분위기상은 금리 인상기는 이제 끝나고요. 뭔가 금리 유지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무서운 게 옵니다 했던 것은요. 이 금리 유지기가 끝나고 금리 인하기가 오는 시점이에요. 분명한 것은 금리 유지기에 경기 침체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기를 가면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할 때쯤 갔을 때 만약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벌써 시장에서는요. 현재의 상태를 변곡점으로 보는 거예요. 변곡점으로. 그 말의 뜻은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유지하는 기간이다. 근데 유지하는 기간에는 어느 시점인가 침체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는데 벌써 침체의 모양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벌써 말입니다. 이 침체의 모양새가 과연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 이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무서운 게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진짜 무서운 게 온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지금 경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요.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에 봉착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게다가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경기 불황이다. 뭐 이것은 이미 기정된 알려진 사실이에요. 유럽은요. 그러면 미국마저도 나홀로 성장을 하던 그 나라가 성장률이 꼬꾸라지고 침체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 경제를 보고서도요 굉장히 무서운 게 올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작은 조짐만 나오면 그 조짐을 파고든다고요. 그런데 두 번의 지표, 일자리 지표가 나왔는데 그 지표가 모두 말입니다. 뭐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급락 형태로 나오니까 일자리가 줄고 그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시장도 오늘 말입니다. 생각 외로 조용했습니다. 생각 외로.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54 오르고 말았습니다. 75.55가 올랐고요. 14,000은 회복을 했습니다. 14,019.31까지 회복을 했어요. 예.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S&P 500 지수는 드디어 말입니다. 4,514.87까지 올라갔습니다. 4,500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0.38이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17.24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대형 지수 중심이거든요.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 지수도 말입니다. 0.11 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37.57이 올라서 34,890.2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이게 화랑이 조금 가라앉으면 미국의 금리를 안 올릴 거니까 시장은 쭉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분명히 나빠졌고요. 또 미국의 금리를 안 올린다는 이야기가 시장엔 파다할 정도고 뉴욕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도 9월도 안 올리고 11월도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도요.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조용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시장에서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냉철하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 침체가 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요. 야, 이게 두렵다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이제 미국마저도 침체의 시작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시장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를 할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봐서는요. 시장의 분위기는 싸하다. 침체의 시작점이다.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바라봐야 될 사안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을 더 지켜보겠지만요. 고용지표가 나빠졌다는 사실은요. 결국은요. 시장 전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침체였던 상태가 되니까요. 그리고 더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유지기, 금리 유지기에서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인하기에 시장은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아마 변동폭이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조금 우상향의 모양새는 가져가겠지만요.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큰 폭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중국의 어떤 변수가 오늘 어떻게 작동할지 중국의 변수가 굉장히 큰데 그 변수가 또 위기의 어떤 변수로 만약에 악재가 터진다면 우리 경제, 우리 시장도 아마 많이 충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변동폭이 큰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